포크 들어 카메라 믿고 보는 미식가 언니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때 미식가 언니. 안녕하세요 맛둥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미식가 언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할 분이 있는데요. 슈퍼땡스 후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늦었지만 우리 맛둥이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저번 영상으로 올렸던 애슐리킨즈 체리위크 영상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아서요. 체리위크 영상 때 딸기 축제를 리뷰해달라는 우리 맛둥이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딸기 축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돈내산으로 직접 다녀온 아주 솔직한 후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조회수도 오르고 채널도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우리 맛둥이들의 응원이 제가 더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식가 언니 채널에도 멤버십 기능이 이제 생겼는데요. 가입해주시면 저랑 더 깊은 맛집 정보도 나누고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멤버십으로 들어오는 후원의 일부는 나중에 일정 금액 이상이 쌓이면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구독자 이벤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딱 2분을 뽑을 건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댓글에 미식가 언니 키워드와 그리고 애슐리 딸기 뷔페 키워드를 넣어서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총 2분 중에서 한 분은 제 마음을 울리는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신 분 한 분 하고요. 다른 한 분은 랜덤으로 추첨해서 공평하게 뽑을 텐데요. 이 2분께는 제가 새해 선물로 배민 2만원권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안 하시면 나중에 당첨 소식 놓쳐서 취소될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발표는 2월 23일 월요일에 커뮤니티 탭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애슐리킨즈 딸기 축제 미식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네, 생가이 릴레이의 2번째 시즌인 딸기 축제에 왔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애슐리킨즈 뉴코와 인천점에 다녀왔습니다. 인천터미널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지하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주차도 3시간 무료 제공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딸기 축제는 생가일 릴레이의 2번째 시즌인 베리온 탑으로 전국의 110여 개의 매장에서 올해 딸기는 여기서 다 먹겠네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화려한 디저트 12종을 선보이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애슐리킨즈는 산지에서 직송된 신선한 생딸기를 주인공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300톤 이상의 딸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260톤이었는데 이번에는 300톤 이상의 딸기를 투입한다고 하니까요. 약 15%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딸기 물량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딸기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테마로 디저트 12종을 선보이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이용시간 100분 내내 무제한으로 딸기를 즐길 수 있어서 딸기 매니아들에게 기대를 모으는 생딸기 바스켓입니다. 저번에 제가 체리 축제를 리뷰해 보았는데 체리 축제보다는 딸기 축제의 기대치가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딸기 축제에는 스트로베리 모찌, 홈메이드 스트로베리 레밍턴, 스트로베리 초코링 케이크 등의 여러 가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딸기 외에도 딸기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까 하던데요. 이번 방문에는 저는 평일 저녁에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딸기하고 딸기 관련 디저트를 기대를 많이 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음식 준비 상태가 워낙 훌륭해서 좀 놀랐던 그런 지점이었는데요. 특히 다른 지점 들릴 때마다 초밥류는 항상 아쉬웠는데 이 지점은 초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점마다 조금씩 플레이팅이 다르기는 하는데요. 뭔가 이 지점은 좀 더 관리가 잘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디저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메뉴로 갈릭 시즈닝에 풍미가 일품인 갈릭 슈프림 스테이크도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저번 체리 축제에 이어서 이번 생딸기 축제도 굉장히 기대가 되어서 오픈을 하자마자 방문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대기가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슐리 퀸즈 딸기 축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올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호텔 뷔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잖아요. 2026년 기준으로 5성급 호텔 딸기 뷔페 가격은 롯데호텔이 가장 비싸고요. 15만 원으로, 그리고 반얀트리 워커힐은 13만 5천 원, 콘레드 12만 원, 드래곤시티 11만 원, JW 메리어트 2만 8천 원, 르메르디앙 7만 5천 원 정도로 가격만 생각하면 애슐리 퀸즈 딸기 축제가 정말 압승이긴 합니다. 물론 호텔 뷔페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눈 티 세트 같은 그런 구성들이 있어서 좀 더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게 즐기기에는 애슐리 퀸즈만한 곳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딸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베리 스위트 러브 딸기와 초콜릿, 베리 달콤해를 테마로 국내 산지 직송 생딸기와 초콜릿 디저트 14종을 선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제한 생딸기 바스켓을 포함한 다양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딸기가 수복해, 딸기 퐁당 오 쇼콜라, 베리 파핀 젤리, 스트로베리 티라미슈, 베리 바스크 치즈 케이크, 베리베리 초콜릿 케이크, 딸기 피스타치오 밀푀유, 스트로베리 화이트 롤 케이크, 딸기 가든 샐러드, 스트로베리 히비스커트 티, 스트로베리 요거 라떼, 스트로베리 초코 컵케이크 등이 대표 아이템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가보니까 매번 저번 애슐리 퀸즈 영상에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디저트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디저트 작정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사실 저번 체리 축제 때는 디저트가 좀 아쉬워서 이번 딸기 축제 때도 디저트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고 왔었는데 이번 디저트는 좀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위에 올라가 있는 딸기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가 낮을 수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딸기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요. 딸기 알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딸기면 꽤나 올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도는 엄청 단 정도의 딸기는 아니지만 먹을만한 그런 딸기였고요. 멍들어 있는 딸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다 싱싱한 딸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한 날은 운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체리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딸기 바스켓 옆에 생체리 바스켓도 있어서 저렇게 체리도 함께 담아왔습니다. 저 체리가 있었던 거는 전날 제가 그냥 럭키했던 거 같기는 하는데요. 모든 지점이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날에 이제 그 애슐리 퀸즈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저 체리가 있었는지는 한번 봐주시고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애슐리 퀸즈 자체에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5일 목요일부터 2월 28일 토요일까지 매장에서 딸기 신메뉴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하시면 경품으로 애슐리 퀸즈 1인 식사권을 총 30명에게 쏜다고 합니다. 발표는 3월 4일 수요일 날에 한다고 하시고요.
맛있게 먹고 사진 한 장 올리면 공짜 식사권의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니 믿져야 본전으로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애슐리 킨즈 딸기 축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딸기 뷔페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호텔 딸기 뷔페가 10만원이 훌쩍 넘는 요즘에 합리적인 가격에 생딸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생딸기 바스켓은 디너뿐만 아니라 평일 런치에도 무제한이라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가능하면은 애슐리 앱을 통해서 미리 대기 신청을 하거나 혹은 네이버 예약도 가능하니까요.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애슐리 킨즈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보면은 평일 점심을 갔는데 이 디저트가 없었다. 주말에 갔는데 이 디저트가 있었다.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리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평일 런치에 갈지 아니면 조금 더 투자해서 디너나 주말에 갈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데이로 제공되는 것은요. 무제한 생딸기 바스켓하고 초코 퐁듀, 쿠키 앤 스트로베리 케이크, 스트로베리 밀푀유, 홈메이드 스트로베리 레밍턴, 딸기 연유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쿠키 앤 스트로베리 케이크는 부드러운 쿠키 크림 베이스에 상큼한 딸기가 콕콕 박혀있는 그런 실패 없는 조합의 케이크고요. 스트로베리 밀푀유는 바삭한 페이스트리 사이에 딸기 커스터드 크림이 샌드된 고급 디저트입니다. 이거 전문점 가면은 한 조각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직접 먹어보니까 진짜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홈메이드 스트로베리 레밍턴은 폭신한 케이크 시트에 달콤한 코코넛 가루를 입힌 호주식 디저트 레밍턴을 딸기 버전으로 재해석한 건데요.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딸기 연유 아이스크림은 제가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올데이로 제공되는 그런 디저트입니다. 상큼한 딸기와 달콤한 연유의 만남으로 입가심으로 딱인 그런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이스크림 퍼다가 스쿱으로 퍼다가 거기 위에다가 생딸기 잘라다가 얹어서 먹어도 딱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올데이로 제공되는 디저트이고요. 돈을 좀 더 내고 방문했을 시에 디너하고 주말 공휴일 한정해서 나오는 디저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빵순이 빵돌이라면 무조건 디너 주말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만 나오는 메뉴들이 좀 더 진짜 배기인 듯한 느낌의 디저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로베리 요거트 롤인데요. 부드러운 롤케이크 안에 상큼한 요거트 크림이 가득 들어가 있는 느끼하지 않아서 계속 들어가는 마성의 메뉴인데요. 이거 직접 먹어보니까 요거트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할 그런 맛입니다. 핑크핑크한 디저트 안에 딸기딸기한 맛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디저트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시중에서 그냥 따로 팔아줬으면 하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베리 초코링 케이크가 있는데요. 이거 대박입니다. 브라우니처럼 꾸덕꾸덕한 초코 케이크 위에 바닐라 크림과 생딸기가 듬뿍 올라가 있는데요. 초코 덕후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누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꽤 맛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 평일 런치 한정으로 가성비파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메뉴 디저트인데요. 바로 스트로베리 모찌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는 평일 디너여서 이 메뉴는 없어서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쫄깃한 찹쌀떡 속에 팥 앙금과 생딸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찌를 좀 좋아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 메뉴가 런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디너나 주말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평일 점심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메뉴이고요. 딸기 모찌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런치로 방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많은 딸기 디저트들 중에서 미식가 언니의 원픽 디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로베리 밀푀유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기대 없이 하나 집어와서 이제 먹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바삭한 페이스트리 사이에 있는 이 딸기 커스터드 크림도 너무 맛있고 페이스트리의 겉면도 이제 그 설탕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달달한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2층이 한 층으로 되어 있으면 좀 아쉬울 법한데 이게 2, 3층이 되어 있어서 한 입 물었을 때도 크림이 한가득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정말 좋았고요. 모든 디저트 위에 있는 이 딸기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만족도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럭키하게 먹게 된 이 체리 또한 이제 생체리 또한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생체리도 한가득 먹었고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한 2접시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이날따라 초코 분수가 엄청 꾸덕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 좀 담아봤고요. 저는 그렇게 먹지는 않았지만 생딸기를 이 초코에 묻혀가지고 먹어도 굉장히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기 축제 꿀팁은 이 와플이나 혹은 크루아상에다가 크림을 얹어서 딸기까지 얹어가지고 이제 직접 제조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하나의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크로플에다가 피스타치오 크림을 얹어가지고 생딸기까지 얹어서 저렇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 피스타치오 크림은 제가 저번에 애슐리킨즈를 방문했을 때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새롭게 나온 크림인 것 같은데요. 피스타치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볼 만한 그런 조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디저트가 생각이 나서 마지막에는 좀 몇 개 더 집어왔고요. 여러분 꼭 이 스트로베리 밀푀유는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딸기 축제에서 제가 제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디저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애슐리킨즈 자주 방문하고 영상도 많이 남겼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모든 방문 통틀어서 이번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애슐리킨즈 딸기 축제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딸기 축제는 2월달부터 3월 중순까지는 넉넉하게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이제 곧 설날 연휴도 시작이 되니까 부모님 모시고 오기에도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이랑도 함께 딸기 파티 하러 오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미식가 언니 구독자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또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 언니. 안녕하세요 맛둥이 여러분, 미식가 언니입니다. 제 영상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가 있죠. 바로 애슐리킨즈인데요. 영상 반응도 너무 좋아서 제가 내돈내산 업그레이드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체리 축제를 다녀왔는데요. 1월 26일부터는 생체리 페스티벌을 하고 2월 5일부터는 생딸기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체리를 되게 좋아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 봤고요. 기간이 길면 좋겠지만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단 일주일만 생체리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체리 위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체리 좋아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애슐리킨즈 200% 즐기는 법이라 이거는 꼭 먹었으면 하는 메뉴를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내산으로 다녀온 솔직한 후기니까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리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식가 언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애슐리 킨즈 미식여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애슐리 킨즈 오랜만에 방문해 보았고요. 체리위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렇게 앞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 가격은 평일 런치하고 디너, 주말에 따라 상이한데요. 체리위크를 즐기시고 싶으시면 평일 디너나 주말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리위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있을 딸기위크도 마찬가지로 디너하고 주말만 제공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과일 릴레이의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생체리를 제공을 하는 건데,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서는 최초로 생체리를 무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문을 해봤는데요. 생체리를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다고 해서 당연히 웨이팅이 있을 줄 알고 조금 애매한 시간대에 갔는데 웨이팅 전혀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었고요. 제가 방문했던 시간은 평일 저녁 조금 이른 시간대여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널널하고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좋았고요. 사실 이 시간대에 방문해보는 거는 처음이었는데요. 이 시간대가 굉장히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겠지만 단점으로는 음식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식당에서는 브레이크 타임이 될 만한 시간대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치만 애슐리 킨즈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고 가격도 디너랑 동일한 가격을 내고 방문하는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디너 때처럼 그냥 풍성하게 음식이 있는 걸 기대하고 방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음식이 전반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가짓수는 다 채워져 있는데 그 양이 좀 적어서 뭔가 먹을 게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초밥 코너를 보고 좀 당황을 했는데요. 양이 너무 적게 나와 있고 밥도 좀 말라 있어서 제가 시간대를 잘못 맞춰왔나 싶을 정도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먹으면서 기다려 보기로 했고요. 생체리가 나와서 좀 구경하러 갔는데 체리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번 시즌 케이크류는 사실 제 입맛에는 다 평범한 그런 디저트만 남아있어서 이번 방문에는 체리 위주로 먹으려고 사실 왔는데 체리는 합격입니다. 굉장히 신선했고 체리 하나하나 다 당도도 높은 편이었어요. 탱글탱글하고 과즙이 꽉 차 있는 게 최근 본 뷔페 과일 중에서는 선도가 당연 1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시를 한 접시를 비우고 나니까 다시 둘러보니까 음식들이 꽤 채워져 있고요.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손님들이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마다 체리 얘기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체리위크를 기대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꽤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일주일밖에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주중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말에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아마도 체리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체리 하나만큼은 돈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치만 애슐리 킨즈를 제가 방문할 때마다 느낀 점은 방문하는 지점마다 그리고 방문하는 시간대마다 음식 퀄리티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제가 방문한 날에는 핫푸드나 초밥류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서 그런 점은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제가 발견했던 의외의 밥도둑은 저 된장 술밥이었는데요.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디저트 코너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어김없이 초코, 분수, 크로플, 와플이 있었고요. 시즌별로 케이크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전날은 케이크 많지는 않았고 대신 체리 위크다 보니까 생체리 포레노아가 있었습니다. 생체리 포레노아는 프랑스어로 검은 숲을 뜻하는 포레노아를 애슐리 스타일로 재해석한 메뉴인데요. 한 조각 갖고 와서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체리 포레노아보다 그냥 생체리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음식 먹다가 각 테이블에 있는 호출벨을 누르시면 음식 다 먹은 접시를 가지러 이렇게 로봇이 서빙하러 옵니다. 그래서 빈 접시를 로봇에게 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쌀국수를 하나 시켜봤는데요. 와, 전날 제가 뽑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쌀국수를 좋아해서 뷔페에 방문하게 되면은 쌀국수가 맛있을 경우에는 몇 그릇도 거뜬하게 먹는데요. 전날은 그냥 쌀국수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저 된장술밥은 맛있어서 나중에 한 그릇 더 갖고 와서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생체리 가득 담아서 먹어봤는데요.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마트에서 생체리 한 팩 사면은 10,000원 훌쩍 넘잖아요. 저 지금 벌써 2접시째니까 입장료 절반 이상은 회수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리가 한 번에 산더미처럼 쌓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적을 때는 괜찮지만 피크타임에는 금방 동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새 볼을 들고 나올 때가 타이밍이니까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디저트 코너에 가서 체리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포크 들어 카메라 온 믿고 보는 미식가 언니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 언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언니 미식가 언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애슐리 퀸즈 다녀왔는데요. 겨울 시즌으로 윈터 스토리 시즌 메뉴가 좀 추가된 시점에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인천에 위치해 있는 애슐리 퀸즈 인천 아인병원 섬인데요. 제가 주말에 가서 그런가 주차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이용 가격은 런치하고 디너, 주말 공휴일 가격이 좀 달라서 좀 상이한 편이고 저는 주말 런치에 다녀왔습니다. 대기가 많아질 경우에는 100분 만찬 이용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0분의 제한 시간이 있고 대기가 없고 손님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앞에서 결제를 하고 나서 대기를 받고 번호가 되면은 이제 안내를 받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대기 번호 1번이어서 사실상 거의 대기 없는 상태로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 없이 애슐리 퀸즈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니까 네이버 예약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하고 가시면은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당시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네이버 예약 좌석은 또 따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슐리 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릴 섹션, 그리고 양식 섹션, 스시, 피자, 파스타, 수프, 아시안 푸드, 그 다음에 한식 푸드, 샐러드, 그리고 디저트, 퐁듀나 과일, 건강 주스, 음료, 주류,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이제 섹션이 나눠져서 뷔페 형식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수프는 베러덴 머쉬룸 수프, 클램 차우더, 단호박죽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릴 쪽은 시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당시의 그릴 메뉴들은 텍사스 스모크 폭립, 하바네로 치킨 버터 몰레, 본인 포크립,
스테이키 버번 치킨봉, 지중해식 피쉬 스테이크, 애슐리 시그니처 통살 치킨, 그리고 치즈 통고구마 구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파스타 쪽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토마토 베이스에 있는 시푸드 파스타가 있었고, 크림 소스하고 베이컨 섞여 있는 까르보나라, 그리고 마늘 기름으로 풍미를 살린 이탈리아 전통 파스타인 알리오 올리오, 로제 파스타 등이 있었고요. 네, 양식 코너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다채로운 양식 메뉴를 즐길 수 있는데요. 버섯의 깊은 풍미가 담긴 크리미한 소스를 곁들인 요리인 머쉬룸 뇨끼, 달콤한 소스하고 고소한 옥수수의 특별한 조합인 더블 베이크 하바나콘, 까르보나라 떡볶이, 허니버터 포테이토, 칠리칠리 김말이 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이렇게 접시에 첫 번째로 좀 담아와 봤는데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나서 테이블로 돌아와 식사를 하려고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담아왔던 플레이트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라고 느꼈던 메뉴는 이탈리아식 배추구이였습니다. 그릴 섹션에 있었던 건데, 그릴 섹션 하면은 고기가 제일 맛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치즈 통 고구마 구이하고 이 이탈리아식 배추구이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텍사스 스모크 폭립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고기가 좀 질긴 편이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소스가 좀 고기랑 좀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블마다 아직 식사 중인 건지 식사 완료한 건지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좀 편리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접시를 다 비우고 나서 두 번째 접시를 채우러 나갔는데,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토랑 패션후르츠, 리얼 망고 등이 있었고요. 리얼 망고는 좀 아쉬웠던 게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단가 때문에 얼려져 있던 망고가 나왔던 거여가지고 막 녹아서 옆에 물도 좀 생겨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손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과일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감귤이 있었어요. 디저트 쪽에서는 이번에 시즌 한정으로 나온 메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디저트 코너에 케이크 종류가 꽤나 많았었는데요. 시즌 메뉴인 파스타치오 크림이 올라가 있는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시즌 디저트인 크리스마스 리스 케이크, 바스크 치즈케이크, 홈메이드 쇼콜라, 에그타르트, 말차 망고 쇼트케이스 등이 있었고요. 저는 이번에 윈터스토리의 메인 메뉴인 부시드 노엘 케이크를 좀 집어왔는데요.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진한 초콜릿 롤 케이크의 부드러움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겨울 대표 디저트입니다. 이 부시드 노엘 케이크는 평일 디너하고 주말에만 제공되는 케이크인데요. 아무래도 윈터스토리 시즌의 시그니처 메뉴이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맛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 포켓몬 빵 있잖아요. 그 초코맛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히 기억나는 맛은 아니었었고, 애슐리 하면 이렇게 와플하고 크로플을 직접 구워낼 수 있는 섹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 오면은 저는 와플을 잘 먹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크로플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크로와상 생지가 옆에 있어서 그거 넣고 와플 기계에 넣고 한 1분 정도 기다리면은 이렇게 갓 구운 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림이랑 여러 가지 재료를 더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더라고요. 센스 있게 이런 디저트류랑 잘 어울리는 흰 우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둘러보니까 이런 디저트류랑 우유랑 같이 먹고 있는 애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음료 쪽에서는 이 뱅쇼가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산보다는 좀 더 건강한 맛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메뉴랑 다 잘 어울리는 맛이어서 저는 이 뱅쇼 한 여러 잔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빈 접시는 수거에 가서
되게 편리했던 것 같고, 옛날이랑 생각해보면은 저런 거 다 알바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접시 수거해 갔는데, 그때랑 비교해보면 정말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케이크류에서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애플 타르트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 접시 정도를 담아서 먹고 나니까 생각보다 좀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아이스크림 코너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코너는 이제 바닐라하고 녹차, 말차 아이스크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녹차 아이스크림 좋아하다 보니까 녹차로 꾹꾹 눌러서 담아왔고, 생각보다 녹차 색깔이 조금 좀 인위적이기는 했어요. 옆에 보니까 커피도 내릴 수 있어서 마무리로 커피도 좀 담아왔고요. 그냥 샷만 내리거나 아메리카노로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스는 없고 이제 뜨거운 커피만 가능했습니다. 뭐 물론 아이스 원하시면은 얼음 퍼다가 얼음에 넣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도 있다 보니까 라떼 해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커피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커피 옆에 보니까 저렇게 차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애슐리티 하면은 좀 유명하잖아요. 잉글리시 블랙버스트, 캐모마일, 히비스커스, 녹차, 루이보스, 얼그레이 등이 있었고요. 저는 전날 차는 안 땡겨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미식가 언니의 검증된 선택 구독 좋아요 누르면 실패 없는 미식 여행